이제 발음을 하셨죠. 성조도 외우셨죠. 이제 중국어를 어떻게 소리 내는가 알았다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공부하도록 제대로 넘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역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단어랑 중국어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 중국어 글자는 간체자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를 쓰는데 그거는 간체자편을 따라 보시고요. 자, 이제 중국 글자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가를 봅시다. 글자를 하나씩 해보죠.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한자 좀 하시는 분은 나짜네 하시겠지만은 이때 중국의 글자는 분명히 한자입니다. 한자면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 중국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겠죠 소리로. 그걸 못 가르쳐 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읽기 위해서 그동안에 2시간을 고생한 겁니다. 자, 발음 볼까요? 이게 제일 앞에 뭐더라? 갑자기 헷갈린다. 칸닝구 다시 하세요. 요거죠. 그러고 이렇게 사실나오는 거죠. 자, 우하고 오하고 붙었어요. 우오. 그 다음 붙이면 돼. 자연스럽게 붙이면 돼. 우오. 그리고 성조가 몇 성입니까? 삼성. 에이, 처음부터 삼성이 나오냐. 자, 뭐라고요? 우오. 우오. 중국말로 나란 말입니다. 1인칭. 나. 그럼 쟤는 뭐예요? 저하고 나는 어떻게 차이 나는데요? 약간 좀 예의를 갖추고 지랄 중국말에 할배가 와도 할배는 니고 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중국말에는 겸양이니 이런 존칭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어디 가나? 오. 그죠? 이렇게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죠? 글자랑 발음. 그러면 이 발음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 WO 삼성 배우는 사람인데 그거 미친 짓입니다.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소주 마시세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소리를 발음을 냅니다. 우오 붙여서 삼성 우오 내고 나면 그 소리를 요걸 지우고 어떻게 이 글자를 치다면서 그 발음을 박아야 돼요. 이미지를 우오 정말 뭐라고요? 나 1인칭 변화를 안 합니까? I, my, me, mine 변화합니다. 정말로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오 조금 있다가 딱 제가 한마디 할 건데 그 한마디를 제외하고 나서는 중국어 끝날 때까지 변화, 예외라는 말 나오면 제목을 잘라가십시오.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중국말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오. 저는 뭐예요? 오. 그죠? 자,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볼까요? 이야, 나는요 한자 좀 하거든요. 근데요 한자 제법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글자 처음 보거든요. 예. 한국 사람이 중국 갈 때 제가 첫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몇 글자만 하면 된다고요. 한자를 300자만 배우면은 손짓 발짓해서 이야기 통화가 다 된다. 500자만 알고 나면은 손 뒤로 묶어도 이야기가 다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제가 약속은 지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한자 좀 하는 놈인데 나 이런 한자 처음 본다. 예. 한국 사람이 중국 배울 때 한자가 쉽든 어렵든 처음에 어려워하는 이 중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자를 갖다가 순서별로 빈도수로 사용 빈도수를 순서별로 쭉 보다 보면 1위부터 한 60위까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글자가 많아요. 한자를 나는 제법 하는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글자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우리 한국 쓰는 한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편합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자, 초반부터 난 처음 보는 글자가 나왔다. 뭐 어때? 외우면 되지. 글자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뭐냐? 중국말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발음은 너에다가 이 붙었으니까 뭐라고요? 또 칸닝 몇 번 비세요? 니. 성조는 또 삼성이네. 자, 니. 이거 뜨시면 돼요. 자, 발음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글자를 보고 발음을 갖다가 이미지를 박으랬죠. 자, 이 글자를 보면서 뭐라고요? 니. 당신은 당신, 인칭. 당신, 너, 니. 그럼 당신을 좀 높이면은, 그대는, 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면, 니. 대통령이 오면, 니. 진짜예요. 예, 중국말에는 분명히 존칭이 없습니다. 자, 1인칭, 인칭 다 끝났네요. 3인칭도 글자 하는 김에 다 볼까? 하하하, 이 글자는 많이 봤다. 뭐라고? 남타자네. 예, 여기 3인칭이죠. 발음은 한국 사람한테 편하고로, 우와, 발음도 똑같네. 뭐라고요? 타. 몇 성입니까? 1성. 타. 그래서 중국에 인칭 대명사가 다 났네요. 1인칭은 나는, 오. 너는, 니. 쟤는, 타.
이게 인칭대명사 끝이에요.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 없다 그랬죠. 예? 글자 하나 더 하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손은 중요합니다. 중국말로 비서화자라고 하는데, 비서화자 하려면 손짓 발짓 하면요, 말 안 통하는 거 거의 다 없어요. 자, 타라는 3인칭의 문제입니다. 자가요, 자를 좋아했는데요. 자가요, 사실은 자를 갖다 남몰래 자랑해갖고, 자가 자를 치고, 자가 자를 뺏어갖고, 자가 자를 화내니까, 자가 자한테 항의하니까, 자가 손가락만 있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글로 쓰면 약간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배운 거. 영어에서 3인칭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없을까? 글자로만이라도. 그래서 타자를, 글자를 2개 만들었습니다. 앞에 사람인변을 계집여변으로 만들면은 똑같은 타라는 글자인데 요거는 남자가 되고 이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녀라고 하면 됩니다. 발음은 똑같죠. 그럼 꼭 여자일 때는 타 하면은 꼭 요 글자를 씁니까? 안 써도 되는데 쓰면 더 좋다라는 것 뿐이에요. 몰라도 상관없는 거. 자, 중국의 글자 3개 외웁시다. 나는 뭐라고요? 오. 발음하고 나면 항상 뭐라고요? 글자를 보고 소리를 이미지를 봐 그랬죠. 오. 너는 니. 자는 타. 밑에 한국말로 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발음 적어놓으면 이거 나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는 힘들다고. 좀 해보세요. 금세 익혀집니다. 중국 하나 배워놓고 10년, 20년 할래요? 영어처럼 그러지 마세요. 6개월이면 다 됩니다. 제 말 믿으시고. 자, 그러면 또 경성 공부 한번 합시다. 앞 시간에 했죠. 경성은 뭐더라? 글자의 성조가 길이가 없고 살짝이 톡 튀어준다. 글자 하나 배울까요? 헐, 이 무슨 글자입니까? 예, 간체자가 나왔네요. 항상 간체자가 나오면 정자를 익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문문자를 이렇게 연세하다 보니까. 자, 이런 글자입니다. 이야, 이것도 나도 또 한자 좀 하는데 이런 글자 처음 본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한자 한 60위까지는 한국 사람이 머리틀하고 처음 보는 한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사실 그럴 경우가 많다고. 그래도 이걸 이해를 하세요. 이런 글자가 있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글자가 복잡한 건 없으니까. 발음부터 볼게요. 뭡니까? 뭐에다가 이거 뭐죠? 은 붙이면 먼. 성조는 어떻게 된대요? 경성. 경성. 경성보다 짧게만 내는데 포인트 주로 했죠. 짧게만 내는데 앞에 글자에 항상 가장 자연스럽게 붙은 짧게. 그럼 이걸로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1인칭은 뭐라고? 오. 2인칭은 니. 3인칭은 타. 이 글자가 붙으면 무조건 복수가 됩니다. 눈치 끌겠죠? 자, 우리. 오먼. 너희는. 니먼. 쟤들은. 탐은. 만약에 탐은 했는데 글자가 요어졌다. 그녀들이 되겠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은. 자, 이 글자 안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쉽죠? 인칭대명사 다 끝나는 중국어. 해볼까요? 이래놓고는 항상 뭐라고? 머리에 서서 연습장 꺼내놓고 앉았고 글씨 쓰고 밑줄 치고 동글빼기 치지 마시고 제발 소리로 공부하십시오. 예? 자, 중국말로 나는요. 오. 너는 니. 쟤는 타. 우리. 오먼. 너희들은 니먼. 쟤들은 탐은. 이렇게 단어를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그걸 하는데 요 글자를 읽기 위해서 이때까지 발음과 성조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하는 김에 샘플 보여주면서 단어 다 외웠네. 인칭대명사 다 끝났네요. 어우, 좋아라. 자, 그럼 이제 중국어로 공부는 시작이 됐는데 요번가에서는 제가 잠시 시간을 좀 빼들겠습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상식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이 있든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든 일어를 하시는 분이 있든 러시아를 하는 분이 있든 상관없지만 단 한마디 해드릴게요. 외국어는 모든 외국어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영어는 영어 한 과목이지 웃기지 마라. 아닙니다. 무조건 2과목입니다. 영어도 2과목, 일어도 2과목, 중국어도 2과목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는 구조학이요. 하나는 회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화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회화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밖에 나가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 해당 외국어로 바꾸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구조학이랍니다. 아, 今天天气很好. 오늘 날씨가 좋아요. 我很想出去玩. 나가서 놀고 싶어요. 但是我因为我很忙, 너무 바빠가지고 所以我不能出门.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걸 구조학이랍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거. 회화는요, 완전 다른 과목이에요. 회화는 이유가 없이 한 문장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어에서 I'm sorry가 뭡니까? 죄송합니다죠. I'm time은 뭐예요? 나는 time입니다요. 농담하대요, 사람들이. I'm sorry는 나는 sorry입니다, 아닙니까? 그거 생각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I am time 해놓고 나는 time이다 해놓고 I'm sorry는 나는 sorry입니다가 아닙니까? 왜 죄송합니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대요. 문장 전체가 하나의 단어란 말입니다. 제가 예를 잘 드는 건데 한국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종업원들이 제일 먼저 오면 손님이 들어오면 첫 마디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약에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단어를 배웠다 치자. 그럼 뭐라 하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천천히 오면 큰일 나요. 죽일 거예요. 밥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갈 때는 뭐랍니까? 당연히 이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그 말을 이해하라고 하면 손님이 갈 때는 어서 가십시오가 분명히 인사말일 거예요. 어서 가십시오. 들어봤습니까? 뭐랍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를 듣고 먼저 듣는 사람이 손님이 들어올 때 안녕히 오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없어요. 그게 회화란 말입니다. 그게 회화예요. 요 웰컴이 당신은 웰컴입니다.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회화는 뭔지 알면 문장 전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그 나라에서 말해서는 관용적인 언어예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거라. 그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면 외국어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빨리 못 배우는 이유. 전부 외국어를 배우려면 전부 ABCD 발음을 먼저 배우고 중국어로 치면 뽀뽀뽀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회화를 씹으립니다. 한마디 해봐야 되거든. 그럼 중국말 배우면 이까지 외우니까 제일 먼저 합니까? 니하오 외웁니다. 중국어 할만해. 쉬워. 외운다. 니하오 마사고 외화사타가 나중에 좀 지나면 니 공조 헌망마 갑자기 좀 말이 복잡해지고 앉았고 니 빠바마마身体好吗 뭐가 기냐 발음도 헷갈리고 거기서부터 전부 다 지쳐가지고 손을 놓거든요. 놓고 또 하고 놓고 또 하고 놓고 또 하고 놓고 또 하고 그래서 20년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외국어를 배울 때는 뭘 알아야 됩니까? 두 과목입니다. 영어도 두 과목. 영어는 문장이 있는 구조학이 한 과목이 있고 회화가 한 과목이 있어요. 회화는 이유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 문장 전체가 한 단어란 말입니다. 손님이 갑니다. 한국말로 뭐랍니까? 자, 살펴가십시오. 살펴가다니. 밑에 금덩어리 떨어져 있어요. 왜 살펴가야 되는데요? 손님이 오면 왜 살펴오십시오라고 안 합니까? 회화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은 외국 배울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발음하고 나면 제일 먼저 회화를 합니다. 회화를 해야 밖에 가서 한마디 써먹을까 인가봐. 써먹어야 재밌거든. 그 회화를 하고 나면 회화는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 회화 속에서 구조학을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인데. 그래서 성격급한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써먹고 보자. 회화를 하고 이걸로 계속 나가면서 회화를 한두 컵씩 외우다 보니까 머리에 메모리는 꽉 찼지 메모리 터지고 메모리를 교체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구조학을 이해하려고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CPU가 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머리가 빠개지고 나는 중국어 체질이 아니야 하고 손 놓습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아무도 안 해오는 방법으로 합시다. 뭐 구조학을 먼저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당신은 참 잘생겼네요. 당신하고 오늘 저녁 같이 먹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회화는 그때 외우는 거예요. 단어처럼 외우면 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나.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중국 사람과의 완벽한 대화를 구사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래고 될까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믿어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니하오부터 배웠고 처음에 회화부터 먼저 하면 됩니까? 안 되더라고. 10년에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 말 믿고 한번 구조학으로 먼저 넣어갑니다. 그럼 회화와 구조학의 차이는 아시겠죠? 중국어를 먼저 하려면 구조학을 먼저 하십시다. 그런데 회화라는 거는 어떤 건가 알았으니까 맛은 한번 보게 되겠죠. 그래도 오늘 중국어 배웠는데 니 한마디 해봐라 하면 이것은 연필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과는 금방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회화를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합시다. 중국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 인사할 때 합니까? 안녕. 제가 중국 사람한테 질문 받은 게요. 한국말 잘 못해요. 둘이 만났어. 인사 어떻게 해? 안녕. 그러면 안녕. 안녕. 그럼 끝났어. 헤어져. 인사 뭐라 해? 헤어질 때 인사하면 한국말 뭐라 하지? 안녕? 아니 헤어질 때 안녕. 똑같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가장 간단하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게 회화거든요. 회화를 봅시다. 자, 중국말로 만나서 하는 인사말 가장 일반적인 거. 회화는 생각을 하지 말랬죠. 이유 없이 외웠죠. 이유 없이 외우는 모두가 한 단어다. 자, 발음을 해봅시다. 자, 니. 요거는 하오. 삼성이다 라면 인간이 늘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성을 넣더라. 자, 니하오. 니하오. 이건 뭔데요? 너, 이거 조로자네. 너 좋다네? 아니,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자, 그래서, 그냥 중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구나. 통째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한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 니하오. 그러면 회화를 할 때, 공부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거 뭐냐. 회화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서 필요한 거죠. 회화는 항상 대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사람이 지나가다 니하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우리 부산 사장님이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대답을 갖다가 염두에 됩니다. 감각적으로. 자, 중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 니하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인사했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감각적,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요.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제일 먼저 니하오 답은 똑같아요. 나도 인사. 그래 안녕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중국 사람이 지나갑니다. 니하오 그러면은 나도 뭐 니하오. 완벽한 대화가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회화는 이유 없이 외워라. 문장 전체가 한 단어다. 그 다음에 회화는 항상 뭐 맞받아치는 연습을 해라. 테니스하고 똑같아요. 넘어온 공을 맞받아쳐야지. 가만 놔두면은 그 다음에 툭, love 15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사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왜 이건 내가 배우기로는 당신이란 말이고 how가 무슨 뜻이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만나면 하는 인사 뭐라고요? 니하오. 답은 니하오. 아시겠죠? 자, 또 회화를 몇 개 예를 들어 봅시다. 두 번째 회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안 쓰는 말. 시에. 많이 들어보시죠? 쎄쎄 아닙니다. 이제 발음이 이제 아시겠네. 시에. 자, 뭐라고요? 자, 시에. 감사하다 할 때 사잖아요. 사사가 무슨 말인데요? 회하는 이유가 없어. 땡큐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에. 이래 외워놓으면 좋겠네. 그럼 외우자. 시에. 외우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괜히 앉아갖고 막 선물 받았는데 앉아갖고 좀 하지 마시고 강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요? 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한을 배우면 우리 회화에 넣으면 기술을 배워요. 시에 감사합니다는 거 다 아시죠? 이 뒤에 상대방을 불러주면 예쁘다. 시에시니, 시에시 라오시, 시에시 장老板. 뒤에 상대방을 불러주면 좋아한다. 이런 거는 그때 회화의 기술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외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에시. 한 단어예요. 회화는 문장 자체가 한 단어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중국 사람이 앉았고 나보고 와서 감사합니다. 시에시 이런데 앉았고 이 진짜 농담이고 한국 사람 주특기입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도 전부 다 첫마디 하면 중국 사람 맞으면 전부 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시에시 하면 감각적으로 뭐라고요? 영어로 땡큐 하면 뭐랍니까 여러분? You're welcome 하죠? 그 You're welcome 그거 외웠죠? 혹시 지금이나 누군가가 갑자기 You're welcome은 너는 웰컴이다 아니냐라면 참 농담하고 있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거 맞잖아. 고등학교 때나 그거 혹시 이거 하고 왜 차이가 나요? 하고 질문했다가 중학교 때 두드려 맞은 놈도 있어요. 두드려 맞은 놈도 학교 선생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장난친다고. 그 사람은 장난이 아닌데 그 사람은 두드려 맞았어.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 나는 얄밉더라고. 나는 아니고 그 친구는. 자, 시에 하면 항상 뭐라고요? 감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맞받아칠 줄 아는 게 회화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봅시다. 그럼 이때는 이 글자를 갖다가 뜻이나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유가 없죠? 외웁니다. 요건 또 일할게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자, 뻐, 우, 부, 이성입니다. 부, 예, 부, 커치. 그죠? 사성입죠. 자, 부커치. 예. 천만에요. 이런 말인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중사합니다.
시에 하면은 에이 북커치 바로 나와야 되는데 시에라면 그거 참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외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왜 저런가 모르겠다. 그걸 몰라요. 공부는 새파지가 많아. 맨날 연습장에다 갖다 붙이니까 인사를 하려면 연습장에다 하든가. 그러니까 항상 입으로 하세요. 예? 자,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시에. 천만에요. 북커치. 시에 소리 듣는 순간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바로 시에 두 번째 글자가 끝나기 전에 헤이 북커치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회화는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회화 공부입니다. 자, 해볼게요. 북커치. 그러면 시에 하고 한 배웠으면 또 상대 뭡니까?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죠. 요걸 안 배우면 안 되겠죠. 시에 반대말 뭡니까? 죄송합니다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한국 사람 지독실에 할 줄 모르거든. 죄송합니다도 좀 합시다. 자, 볼까요? 해봅시다. 자, 对不起 이게 죄송합니다입니다. 왜 대불기인데요? 아이,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나중에 이거는 34강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회화하는 이유가 없어. 외워. 자체가 한 단어. 문장 자체가 한 단어예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对不起 이걸 외운다고 연습장에다 쓰는 사람 쪼다, 바보, 천치, 축구 뭐라고요? 조디로 외워라.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갖고 내 입으로 소리를 내갖고 내 귀를 울려라. 자, 죄송합니다. 对不起 죄송합니다고 발을 밟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한국 사람들 하지 마시고 항상 답을 하랬죠. 뭐 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거 봅시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괜찮은 거 하나 해볼게요. 자, 발음은 부야오진 항상 괜찮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나야 된단 말입니다.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볼까요? 시에 북커치 对不起不要紧 여기서 왜 이런 글자가 나왔는가 지금은 신경 쓰면 또 안 잡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외우세요. 자, 아무리 이유 없이 외우라는데도 쌤요. 진짜 이건 내 그냥 질문 안 하고는 못 넘어가는데요. 왜?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요 글자는 같은 글자네요. 안 입었잖아요. 그건 아는가 봐요. 그런데요. 요거는 발음이 부, 요거는 발음이 부, 요거 발음은 부. 성조 틀리게 쓴 거 아닙니까? 예. 요것도 우리 하나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했죠. 중국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앞으로 끝날 때까지 요거는 예외입니다. 나오면 제 목을 잘라 그랬죠.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런 회화를 골란 겁니다. 중국말은 제가 분명히 저하고 끝까지 공부할 때까지 예외라든지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한 개는 짚고 나갑시다. 중국말에도요. 불안당 깡패가 하나 있어요. 완전 불량스러운 놈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불량스러운데 글자 한 놈이 문제입니다. 아주 불량스럽습니다. 생긴 것도 불량스럽게 생겼죠. 딱 불량스럽게 생겼죠. 뜻은 뭐랍니까? 한국말로 아니부자자 그죠? 부. 요 글자가 문제입니다. 요 글자는 중국말로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부. 아니부자니까 노란 말이죠. 노란 말이에요. 아가씨 이쁘네요. 저랑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부. 싫어요. 제가 멋있게 생겼죠? 부. 아니거든요. 뭐든지 거절할 때 no라는 대답으로 쓸 수 있는 부입니다. 말이 부정적이 있으니까 얘가 상당히 세상에 부정적이에요. 이 불안당 짓을 해요. 뭐냐? 시비를 할 겁니다. 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는데 무슨 글자가 오든 그 글자의 성조가 지하고 똑같은 사성이다. 니네 왜 내 흉내내는데? 하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다 갖고 둘이 붙겠죠. 원래 끌렁거리는 놈이 붙으면 별거 없더라고. 꼭 보면 싸우면 지요 또. 한국 사람 싸움을 하다가 지면 어떡하죠? 한국 사람 18번. 덩이 무서워서 피하나. 내 흉내 내지 막 해놓고 싸우다가 지가 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봤어 니하고 똑같이 안 논다. 그럼 나도 본인이 변하는 겁니다. 성조가. 성조가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어는 리듬을 타는거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뒤가 내려가면 자기는 올라갑니다. 자, 답을 말할게요. 중국말의 뿌라는 글자는 원래 성조가 사성이다. 사성, 뿌. 그런데 뒤에 어떤 글자가 오든 뒤에 오는 글자가 사성의 글자가 오면 얘가 이성으로 변한다. 부로 되어버린다. 라는 법칙이 하나 생깁니다.
요거는 다른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려주기도 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없는데 요 글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만 이상한 예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애를 먹입니다. 원래 뭐 악당이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쯤은 이래 있어야 재밌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보십시오. 부가 있죠? 몇 성입니까? 사성이죠. 죄송합니다. 또이, 부, 치. 사성 맞네. 뒤에가 몇 성입니까? 삼성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럼 여기는 왜 이성이 됐지? 바로 뒤에 글자가 몇 성이에요? 사성이잖아. 그러니까 부, 커가 안 되고 부, 커, 치가 된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요. 야오가 사성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부가 아니고 부, 야오, 진이 된 거예요. 회화하면서 중국말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중국말에 부라는 글자는 뭐라고? 원래 사성이다. 부. 그러나 뒤에 사성의 글자가 오면 이성으로 변한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단 하나. 그럼 그 법칙도 하나 익힐 겸 회화도 익혀놨네요. 회화 한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답은 니하오. 항상 답을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좀 많이 씁시다. 감사합니다. 시에시. 시에시. 시에시 하면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답을 하신다.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부커치. 부커치. 생각하지 마세요. 회화에 생각하면 바보예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뚜이부치. 뚜이부치.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바보. 뚜이부치 듣는 순간에 바로 때리세요. 뭐라고? 부야진. 부야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거 아닌데 뭐. 부야진. 아시겠죠? 여기 회화입니다. 회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회화 공부는 여러분 다음에 구조하기 끝나고 회화를 할 때는 굳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 혼자 외울 자신만 있으면 들고 툴툴툴툴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얼마나 본인이 즐기고 재밌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자, 오늘 부라는 성조변화를 하나 배웠고 회화의 맛을 봤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답은 니하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답은 부커치. 죄송합니다는 뚜이부치. 답은 부야오친. 그죠? 회화라는 거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구조하기 끝나고 나서 회화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다. 회화 맛만 보기. 그럼 이왕 맛본 거 하나 더 합시다. 끝날 때 하는 말. 볼까요? 在 이, 지, 이 합해서 지, 안 붙으니까 지안, 신세대 발음해라더라. 지엔, 사성으로 지엔, 再见, 再见.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再见. 어지럽도 넓은 사람이 한마디 할라. 이거 다시 쟀잖아요. 벌견자고 다시 봅시다 아닙니까? 다시 봅시다니까 다시 안 만날 사람은 왜 인사하는데요? 또 봐라. 회화하는 이유가 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어서 안 하고 천천히 온다고 안 죽입니다. 再见는 다시 꼭이란 말이 뜻이 없습니다. 그냥 헤어질 때 하는 말로 인사말로 자리 잡힌 회화예요. 예? 그럼 홍콩이 와보면 안 잡고 깽이 와보면 안 잡고 칼 들어가고 허하하 再见하면서 칼로 푹 찔러 죽이던데 그럼 곧 다시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는데 지도 이러겠단 말인가? 뭐 오래 살다 보면 같이 보겠지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다시 보자는 뜻 없습니다. 그냥 헤어질 때 뭐라면 돼요? 再见. 따라해볼까요? 자, 再见. 한 번 더. 再见. 요거만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답! 똑같아요. 再见. 다시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빠이빠이 再见. 그럼 바보같이 손만 들지 말고 같이 답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再见. 같이 해봅시다. 再见. 再见. 아시겠죠? 이런 게 회화입니다. 맛만 보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중국어로 들어갑시다. 再见.